오랜 방송 애청자 여러분, 2023년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5시가 돼갑니다. 오늘은 사실 저녁 방송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짧은 저녁 방송을 할까 합니다. 이 짧은 방송을 한다 그래 놓고 짧게 못 끝내는 게 제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뭐를 좀 약간 전공 분야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흐름에 대한 파악은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전황, 실제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걸 더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자유님, 박자유주의자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소위 자유진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꾸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유리한 걸 얘기를 하면은 자꾸 친러시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반공 세대고, 우리는 그 냉전 세대라 가지고 뭔가 모르게 러시아가 이미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나온 지가 오래됐고, 이 박근혜 통일 방문하고 달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사이가 썩 나쁘지 않고, 우리의 무기 개발이라든지 여러 자원 확보에 여러 도움을 줘가지고 냉전 이후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나라였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 소련이라는 6.25 침공이라는 그것이 우리 머리에 하나의 그 암처럼 박혀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러시아에게 친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에게 약간 유리한, 전황이 유리한 걸 전달할 때 마음도 불편해요, 사실은. 저는 이 어릴 때부터 쌓여 내려온 그 반공이라는 그 무서운 그 생존 편견이라, 생존 편견. 공산주의자는, 빨갱이는 묻지마 따지지마 서로 죽이고 살려고 했던 그 세대의 한계를 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전쟁 바흐무트를 비롯해 가지고 점령해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 보기에 우크라이나에 동정심이 저절로 일어나요. 아마 한국에서는 그런 영향이 많아 가지고 이 YTN이나 연합뉴스TV나 등등 보면은 10명에 9명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윤석열이도 우크라이나 편 들고 나토 가가지고 지금 나토를 아세아로 확장하는 뭐니 하면서 전쟁 상황을 아세아로 불을 붙이고 달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가도 국민들이 그 나토에 가는 거를 17명은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유리하는 전황을 전하면 오늘 오전에도 친러시아로 막 몰릴 정도로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전황을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과 어느 한쪽 편을 신념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편드는 것은 다른 세계예요. 그게 이제 착각이 돼 가지고 친러시아 반러시아, 친우크라이나 반우크라이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버리면은 이 전쟁 상황에 대한 분석이 개판이 돼버려요. 대표적으로 신인균, 추부길 이런 데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볼 때, 지금 볼 때 공연히 편드는, 냉전 시대 같으면은 미친듯이 편들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공연히 편드는 우크라이나, 그것 때문에 맨날 우크라이나가 이겼다고 거짓 선전선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편들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하나의 의도가, 눈앞에 있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그 오류를 지금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평론에서 저지르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가 신인균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명을 오늘 약간 비교 분석하면서 서울대학교 인문영 3프로 TV 그 워낙
객관적인 사실은 러시아에 많이 알지만 역시 프리고진과 푸틴이 짜고 친 고소비였는가 친위 쿠데타였는가 알고 했는가 딱 거기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외품 이렇게 짝짝 갈라지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시키려고 해요. 품평회입니다. 이게 지금 신인균이 국방TV 보면은 아직도 뭐 계속 나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후방 지휘소 정밀 타격 러시아군 중장 야전군 지휘부 폭사 글쎄 이거 뭐 하여튼 보면은 러시아 1조 원짜리 S-400 초토화 단도탄다 맨날 러시아가 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유인 화력 전술에 녹아내리는 러시아군 이것 보면은 신인균의 국방TV 보면은 러시아가 매일 패전인데 전선은 러시아가 계속 점령하고 싶은 만큼 점령해가지고 중계 대공세 때 우크라이나가 대승전을 했는데 객관적으로는 10평방킬로미터를 우크라이나가 전체적으로 차지하지만 다시 말하면 전선은 그 넓은 전선 한반도보다 훨씬 몇 배나 넓은 지역에 한국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전선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10km를 우크라이나가 진격하지 못했다. 평방. 그러니까 뭐 10km 뭐 이쪽 4km 저쪽 4km면 16km잖아. 다시 말하면은 중계 대공세가 없었다. 중계 대공세가 박살났다. 사실은 박살났다는 내가 아침에 소개한 그게 사실은 거의 맞아떨어질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소위 국뽕 자유진영이라 할까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 국뽕TV 국뽕 유튜버들이 미친듯이 선전선동하지만은 중계 대공세에 진격했다가 결국 땅을 차지했다 그거 말하는 유튜버 이제 싹 사라져 버렸어. 정신 좀 차려놔. 싹 차려지고 내가 얘기했는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군인이 중계 대공세 때 군인이 26,000명 죽었고 탱크가 12,000명 탱크 및 장갑차 그 다음 비행기 21대 헬리콥터 5대 떨어지고 6월 4일 이후로 우크라이나 군대가 거의 중계 대공세가 아니고 중계 대개멸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게 아마 객관적인 사실이 맞을 거예요. 내가 군사 전문으로 여러분들 소개시키지 않았지만 제 방송 본 사람들은 박상후의 문명 개화만큼 정확하게 방향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서 어디 헛소리 안 하도록 만들어줬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년 아니고 10년 돼도 한꺼방 유튜버야. 걱정하지 마. 뭐 박근혜 이렇게 하지만 10년 돼도 상관없어. 한꺼방 유튜버든지 뭐 유튜버든지 그냥 님만 안 보면 돼. 그 계속 봤네. 계속 봤네. 보지 마. 한꺼방 유튜버라도 엘리트들은 봐가지고 소위 엘리트들이 하는 방송들 교수들이 하는 방송들 내만큼 많이 보는 데도 많지 않아. 거의 안 봐. 전부 뻥튀기 큰일 났다 난리 났다 특종 충격 그런 것만 사람들이 많이 보지. 전혀 상관없어. 충격도 없어. 이거 거의 아마 전황을 요 한 기사로서 가장 정확할 거예요. 이 한 기사. 지금까지 많이 떠들어봐도 신인균이 뭐 많은 군사 지식까지 떠들어봐도 저 한 줄만큼 안 되는 거라. 내가 소개한 저 아티클 하나만큼 다 중계 대공세 지금 한 6월 4일이니까 7월 4일 한 달 10여일 가까이 한 40일 가까이 중계 대공세 전개됐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전에 내가 소개시켜준 전과 우크라이나 군이 26,000명 적고 비행기 몇 대 떨어지고 그게 거의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막 계속 우크라이나가 이겼다고 우크라이나가 이겼다고 막
계속 거짓말 러시아 정예부대 다 쓰고도 패퇴. 정예부대가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10만 병력 허공에 날렸다. 프리고진의 게릴라 부대 2만 5천 명이 전쟁 다 끝내고 가장 큰 프리고진 귀한 정보기관 러시아 내란 임박 경고. 이거 지금 신인균의 국방TV인데 입만 띄면 거짓말이야. 딱 이게 원희룡급 조선일보급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보면 바보 되는 수가 있어. 프리고진이 와가지고 파티하고 다 했잖아. 러시아 전차 사단 우크라이나 포병에 헌납했다. 맨날 항복이고 이 정도면 지휘관이 스파이급들이라고 완전히 막 떠들어 제끼고 맨날 우크라이나 이기는데 여러분 전선은 그걸 스테일메이트라고 그러는데 교착 상태도 아니고 교착 상태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하는 아티클도 있어요. 러시아가 먹고 싶은 것만큼 먹고 지금 그냥 더 이상 안 먹고 기다리는 거. 먹고 싶으면 더 먹고 싶으면 완전 얼마나 더 먹고 싶다. 그런데 그거를 교착 상태는 스테일메이트라는 상태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밀고 나갈 힘이 모자랄 때를 그때 스테일메이트 내지는 교착 상태인데 교착 상태를 따서 전쟁은 교착 상태가 아니고 러시아가 프리고진의 와그너 그룹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전쟁엔 대충 특수부대, 게릴라부대, 용병부대를 집어넣어 가지고 먹을 만큼 먹고 러시아는 안 먹고 있다. 이게 정확한 전황 평가입니다. 근데 맨날 막 난리 났다 이거 완전히 보면 뭐 러시아 막 이 신인균이 하면은 러시아가 패전을 해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도 5번은 이겼을 거라. 가장 황당한 뉴스를 많이 하는 하나의 괴담 전문 국방 괴담 전문 유튜버 같은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신인균의 국방이 엄청 많이 봅니다. 1시간 전에 했는데 사람들 5만 3천 명 봅니다. 지금 이틀쯤 지나면은 우크라이나 유인 화력 전술에 녹아내리는 러시아군 이거 엉터리 이 괴담을 29만 명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1년 봐도 아직도 학고방 유튜버라는 저런 사람들은 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인균의 국방TV 보고 있는지 모르지. 새빨간 거짓말.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이거 고치려면은 이게 막 산업화 한다든지 이게 다시 한번 옛날에 일베에서 산업화 민주화 단어서 이게 산업화 머리가 한번 산업화 새마을 정신으로 산업화가 한번 돼야 될 거예요. 가장 엉터리가 많고 추부길도 많고 엉터리 많고 내가 그 엉터리 소개하자면 YTN에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영상 봐도 YTN 연합뉴스 아직도 계속 엉터리입니다. 이야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가능성. 자 이제 슬슬 우크라이나에서 다 발 빼는 거 나오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목표 변경 푸틴의 출구 전략 계속 지금 이거 연합뉴스는 대담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타격 이거 지금 계속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합뉴스 다음으로 24시간 미국의 CNN처럼 돌리는데 이게도 엉터리가 너무 많아. 와 전쟁 공포 막지 못한 입대 우크라이나 군대가 거의 개밀지경인데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암울하게는 맨날 승리하는데 계속 왜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하고 저렇게 소련에서 우리 침공할 소련과 마찬가지 국가인데 어떻게 저 우크라이나에 전 세계 운명 우크라이나에 달렸어? 무슨 소리야? 우크라이나 운명이 나토에게 달려가지고 지금 투덜투덜 하고 있던데 지금 이걸 또 이 약간 친러시아 약간 반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그쪽 사람들은 지금 이게 너무 스캇 리 선생의 인간과 자유 얘기는
요번에 나토에서 이 젤렌스키가 푸대접 받고 이 나토에 구체적으로 언제 가입해줘야 되는 구체적인 일정을 안 주니까 사실 실패인데, 그것도 너무 또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도 내게 좀 불편해. 주인에게 짓다가 그것도 차인 유기견처럼. 이것도 좀 심한데 그것까지는 가지 않았어. 물론 요번에 이 젤렌스키가 이렇게 부대접을 받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폴란드에서도 무기를 공급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강요하라고, 휴전하라고. 폴란드, 헝가리, 폴란드의 움직임 중요하잖아요. 이 나토 국가들이 지금 지원을 사실상 입으로만 지원하지, 구체적인 지금 전쟁터로 지원한 거랑은 그 집속탄하고 비행기 탱크, 독일 탱크 조금, 그 다음에 이 국제사회에 그 비난을 무릅쓰고 이 바이든이 집속탄 있잖아요. 클러스터 밤 있잖아요. 하나 터지면 폭탄을 거기다 수백 개 넣어가지고 운동장보다 몇 배 되는데, 아이고 어른아이고 짐승이고 동물이 할 것이 집속탄 쓰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쓸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 스캇 리 선생은 굉장히 군사 정보가 신인균 이쪽과 비교가 안 되지, 훌륭한데, 여기도 내가 이 A 플러스는 안 주지. A 플러스는 박상후의 문명 개화만 이번에 주는 거지. 내가 이 방송하는 게 이제 박상후의 문명 개화는 지금까지 삑사리가 나지 않고 오류가 없었다. 이유는 와그너 그룹의 프리고진과 푸틴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가장 내공이 깊은 혹은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는 평가합니다. 나는. 한국도 집속탄, 한국도 전쟁 물자 공급하는 모네. 주한미군 집속탄 150만 발 우크라이나로 간다. 이런 거는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깊이 안 들어보다 보는데, 스캇 리 선생은, 인간과 자유 스캇 리 선생은 이제 이걸 열심히 쳐다보고, 이런 정보가 좋은 거 많아요. 정보가 많아요. 중국에 가 돈 8,500억 달러 빌리러 갔다 이런 거. 여러분들 스캇 리 선생 보면 요즘 돌아가는 거 상당히 이 A급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YTN이나 신인균은 F급. 신인균 극방 TV는 계속 보면은 이 지식이 낙제 점수를 받는 지식을 가지게 되고, YTN도 이거는 유급되는, 이거 YTN은 유급되는, 저 신인균은 퇴학되는. 이게 보면은 이 YTN도 보면은 너무 엉터리가 많습니다. 이 엉터리 너무 많고, 연합뉴스 TV를 봐도 적어도 한 내보고 이 평점을 매기면은 신인균 추보기는 F 학점, 그 다음에 YTN은 D-, 연합뉴스는 D. 이것도 완전히 엉터리. 와서 평론가들 나와서 보면은 순 엉터리야. 우크라이나 처지 바뀐 젤렌스키, 푸틴, 이거 전부 우크라이나 가입 초청 일정도 제시하지 못한 나토, 젤렌스키 반발, 요거는 맞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군대 50만을 가지고 유럽 전체 탱크를 모아놓은 것에 절반 이상이 되는 유럽 전체 탱크만큼 갖다 놓고 해가지고 개박살 나니까, 저만큼 무기를 주고 군대가 50만 군대가 러시아하고 싸워가지고 선방이라도 하면은 나토에 가입되었을 텐데 허블나게 그냥 깨져버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나토에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면은 나토 자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쪽팔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전쟁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우크라이나 가입 초청 일정도 제시 못한 나토, 젤렌스키 반발, 요걸로 봐가지고 이번에 이 중계 대공세 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말을 다 해주는 거지. 미리 오랫동안에 준비를 한 전쟁이었거든, 이 나토다, 서방 진영은. 그런데도 허벌나 깨져버리니까
공연히 그 우크라이나를 집어넣어 놨다가 러시아한테 쥐 터질 수 있는, 러시아 그러지 않겠지만은 쥐 터지면은 진짜 대전적 상황으로 가야 되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가장 싫어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속탄 주는 것도 반대하고 있어요. 집속탄 주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스틱 패시피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나는 패시피즘에 대해서, 평화주의에 대해서 제가 조직적으로 공부를 해봤거든. 과목을 듣고 하워드 요드, 스탠 하워스라든지 하워드 요드라든지, 이 미국이 워낙 전쟁을 좋아하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의 이론, 그들의 이론과 그 이론의 장점과 단점을 공부를 조직적으로 했거든 나는. 그래서 이 패시피즘, 패시피스트,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트럼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리얼리스틱 패시피스트라고 그러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스틱 패시피스트인 이유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3차 대전 이끈다, 3차 대전을 몰고 온다, 바이든 클러스터 밤들을 주지 마라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게 맞는 말이거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리얼리스틱한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우크라이나에 무장하라고 주 EU에, 나토에 근무하는 미군들에게 돈을 댈래? 아니면은 너희들이 자체 무장할래? 우리 주한미군에 돈을 댈래? 분담금을 댈래? 인건비라도 댈래? 아니면은 너희들이 무장을 너게 할래? 똑같은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스틱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 안 듣는 거를 지금 EU나 나토 쪽에서는 빼가 저릴 거예요. 그게 트럼프예요. 그래서 리얼리스트라고 그러죠. 그 북한 들락날락한 것도 리얼리스틱 패시피스트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게 문재인은 하나의 로man틱한 나이브한 패시피스트라 가지고 배격돼야 됩니다. 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저 문재인의 평화주의는 낭만적이고 딜루저널 망상적인 패시피즘이기 때문에 가장 전쟁을 잘 불려 들어올 수 있는 거지만은, 저 문재인 앞에 세워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비를 강화를 해라. 미국 전쟁 물자는 미국이 다 만들지 않으면 미국은 전쟁할 수 없다. 계속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싫어했잖아. 그러나 그런 압도적인 어떤 무기를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추구하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기간 동안에 미국발 전쟁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테러 한다면서 테러 지도자들은 제거한 적은 있지만, 그런 경우를 라인홀드 니버의 용어를 빌리자면은 하나의 리얼리스틱 패시피즘이라고 할 수 있죠. 니버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은 난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죠. 아침에 방송하고 난 뒤에 제가 넉턴쌤하고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존 롤스의 그 A Theory of Justice라고, 존 롤스의 정의론은 유명하잖아요. 제 방송 약간 옆으로 빗나가지만은, 여러분 존 롤스의 뭐 하버드에서 정의론 가르친 샌들이라든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건 다 새끼 잔챙이들이고, 그 정의가 무엇이니, 미국이라는 그 복합적인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미국이 붕괴되지 않는 이퀄티나 이퀄리티나 혹은 저스티스를 유지할 것인가 고민했던 하버드의 정의론 존 롤스가 가장 대가아니에요. 그래서 A Theory of Justice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수학 공식 같은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러나 그거 추리면 간단하거든. 철학자들의 말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거든. 그래가지고 넉턴쌤하고 얘기하면서 이 A Theory of Justice, 존 롤스의 유명한 정의론, 거기에 뭐 마이클 왈저도, 그 다음에 뭐 마이클 샌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뭐 마이클 샌들의 정의론을 200만 권 팔아줬다면서. 그 마이클 왈저에 비하면은 정리도 잘 안 되고 혼란되고 나처럼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스토리텔러로서는 재미가 있지만은 책으로서는 꽝이거든. 너무 패러다임이 선명하지 않고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그 사람은 이야기하는 그 아주 유튜브 시대에 맞는 학자지. 책으로 딱 깐추려가 정리된 사람은 마이클 왈저인데, 어쨌든
묻힌 김에 존 롤스의 정의론 간결하게 우리가 이때 한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지만 배울 필요도 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veil of ignorance, 무지의 장막이라고 할까? 무지의 커튼,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 veil of ignorance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한 단어는 맥시민이라는 단어입니다. 맥시멈은 맥시멈이고 미니멈은 미니멈인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맥시민, 최대면서 최저. 우리나라 말하면 최대 최저 요 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맥시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존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 이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에 두면은 자유자본주의 저희 약간 리버럴한 쪽, 좌파 쪽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는 이 디스트리뷰티브 저스티스를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회가 자유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수정자본주의로서 사회 이 낙오자들을 밑바닥에 이 최저 보장을 해줬는가, 요 두 개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요 두 단어를 살짝 한번 듣고 나중에 또 듣고 옛날에도 살짝 내가 한번 말했는지 몰라요. 듣다 보면은 우리가 대단한 학자들도 결국 상식이구나. 이게 veil of ignorance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인생 누구든지 미래는 알 수 없다. 자유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한계는 공산주의는 미래는 인간이 다 예측할 수 있다. 인간 이성의 낙관주의, 완벽주의입니다. 자유자본주의는 인간 이성의 불완전성. 다시 말하면 아담 스미스처럼 보이지 않는 손도 있을 거고 알지도 못할 수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불완전성, 지적 불완전성 내지는 미래에 대해서는 veil에 가려져 있다. veil of ignorance. 미래는 모른다. 미래를 다 안다고 하는 그놈은 점쟁이든지 빨갱이든지 사기꾼이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자유자본주의의 미래의 시간의 미래 영역을 신에게 좀 맡겨두는 것. 그게 자유자본주의의 인간의 불완전성과 역사의 미래에 대한 우리가 모른다 하고 하는 겸손함. 여기에서 이제 자유자본주의 공산주의에 이겼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행운이, 럭이 누구에게 어떻게 닥칠지는 그거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내 능력이 어떻게 성공과 실패를 평가받을지도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신의 영역이고 하니까, 자, 내가 지금 삼성 이재용이지만은 내일 모레 재산 빼이고 감옥 갈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은 5년 징역 살고 집까지 뺏길지도 모른다. 그게 인생이거든. 인생의 이 불안정함.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고. 뭐 김건희, 윤석열이가 쟤는 막 패션쇼하고 다니지만 어느 날 수위 있고 왔다 갔다 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바텀 라인, 최악의 경우를 깔아주는 것. 그 미래는 모른다. 이게 바로 veil of ignorance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장막 뒤의 사건이다. 미래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운과 불운의 기회가 닥치는 것은, 행운과 불운이 닥치는 것은 누구에나 닥칠 수 있으니까 그때 누구나 닥치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고민을 해가지고 미니멈 바텀 라인을 깔아주자. 아무리 쫄딱 망해도 의식주, 배고라, 추워, 잠잘 곳이 없어서 골아 죽는 것은 막아주자. 이재용도 그래 될 수 있고 박근혜도 그래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보여줬잖아. 촛불 그때다가 한번 일어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을 맥시민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도박을 한다. 짤짤이를 한다. 딸딸이 하는 게 아니고 짤짤이를 한다. 짤짤이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한 사람 앞에 100원짜리 동전 5개씩 내게 한단 말이야. 누가 딸지 누가 잃을지는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잃어도 마지막에 다 잃는 놈에게는 100원씩은 주자. 그리고 따는 놈은 따더라도 누가 다 판서리 해가 따가지고 가도
다 이런 사람에게는 100원은 예를 들면 막 5,000원 낸다면 1,000원 가지고 집에 갈 수 있는 여비는 주자. 요 개념이 맥시민입니다. 행운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 아니하고 성공자, 승리자가 다 차지 아니하고 완전 실패한 자에게도 최소한 집에 갈 여비는 주자. 마지막에 다 이기면은 마지막에 그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도박 다 하고 난 뒤에 집에 가라고 주는 삥 뜯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그건 주자. 그게 맥시민이라는 복잡한 게 없습니다. 인생은 도박이니까 다 딴 놈 다 가져가지 못하고 다 이런 놈에게 집에 갈 예비는 주자. 이게 존 롤스의 맥시민이라는 단어입니다. 맥시민. 이거 내가 설명한 것도 아니야. 하버드에서 공부를 한 사람의 교수의 설명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이루면서 자유자본주의를 구성해 왔는 거. 존 롤스의 Veil of Ignorance. 행운과 부르는 미래는 누구에나 닥칠 수 있게 모른다. 그 신의 영역이다. 두 번째, 최악의 불운이라도 집에 갈 예비는 주자. 마지막 사회에서 루저가 되고 사회에서 실패자가 되더라도 먹고 자고 얼어 죽지 않게 하는 건 거기까지는 사회에서 깔아주자. 여기 이제 수정자본주의 내지는 사회 정의론 내지는 멋대로 경쟁해서 이길 놈은 이기되 가장 맞다, 갱편이다. 갱편 주잖아요. 다 이고 난 뒤에 야 우리는 이제 우리도 갱편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갱피라고 그러나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제 그걸 맥시민이라는 위대한 존 롤스 이러면 너무나 어렵고 이해 못하지만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위대한 철학자들 따지고 보면은 이 A4 용지 한 페이지로 그 근간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방향을 뭐를 말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세상을 보면은 되지. 그거 모르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됐으니까 전직 대통령을 밑바닥 없이 추락시켰잖아. 이제 보니까 특활비 가지고는 감옥 보내면 안 되거든. 이제 보니까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없앤다 그러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의논해보니까 면책특권 없애면 안 되거든. 그 바텀 라인이거든. 할 말 다 하게 만들어 놓고 최고 마지막에 안전장치를 하나 해놓은 것이 말로서는 감옥에 보내면 안 된다. 그게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온갖 상상을 하도록 그게 다 바텀 라인을 깔아준 거거든요. 대통령에게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탄핵을 안 시킨다. 이것도 분단 국가에서 바텀 라인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막 깜빡 잊어버리고 인간의 한계, 내일 자기가 역지사지가 돼가지고 감옥 갈 줄도 모르는데 자기가 레임덕 대통령 왔다고 막 설치면서 죽여버리는 거. 나중에 되면은 그 국정농단,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 뇌물공동체, 도둑공동체, 사기공동체 그거 상식 있는 국민들에게 다 눈에 보여버리거든. 그게 존 롤스의 정의론 생각하면서 아까 녹턴 쌤하고 가면서 얼핏 생각하게 됩니다. 주제에서 한 5분 벗어났나? 내 방송이 이래서 사람들 많이 안 보는데 그래도 아까처럼 누구야 여기 보면은 누구 이름 뭐야 박근혜 그럼 1년 만에 와봐도 아직도 학고방 유튜브네. 그렇게 하는 저는 냉소적인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는 이거 다 호스러운 말이지. 갱편을 얻어주는 그 맥시민이거든. 맥시민. 아무리 사회에서 이재용이가 돈 다 벌고 삼성 돈 다 벌어도 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맥시멈이 있잖아. 맥시멈 최대치가 있고 아무리 다 망해도 사회 밑바닥 보장 제도를 깔아주는 거 그게 수정자본주의가 되면서 그 사람 다시 말하면은 누구든지 그 운명을 알 수 없으니까 밑바닥 깔아주는 이게 존 롤스의 이론 하는데 전쟁도 뭐 그런 측면이 있는지도 몰라.
전쟁도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처럼 그 정도로 아작이 날 정도 되면은 휴전이 답이에요. 폴란드 여자 수상이 이번에 휴전하라고 독촉을 했는데 어제 그거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휴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야. 휴전 평화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 이재명이가 무슨 영광스러운 전쟁보다는 수치스러운 평화가 중요하다는 말을 해가지고 두들겨 맞던데, 일반적으로 총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위장평화주의자 내지는 사이비 평화주의자로서 그거는 빨갱이들의 적화통일 전술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나토를 아세아까지 확장시키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나토 사무실 설치를 기시다 거부했잖아. 그걸 아까 박상우 씨 같은 경우, 아까 누구야, 스캇 리 같은 경우는 아주 깨스럽게 빠져나간다고 이랬는데, 지금 전선이 지금 저쪽 러시아 동유럽 쪽 말고 지금 이 동아시아 극동 지금 중국하고 대만 한국 쪽에 지금 전선이 생길 수도 있거든. 지금 전쟁 별로 잘 싸우지도 못하는 것들이 가는 곳마다 물량 로지스틱스가 물자가 병참 물자가 없어 깨지면서 이쪽 저쪽에 전쟁 붙여가지고 돈 버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거든. 군산복합체라는 건 이제 요번에 팔자 고쳤지. 요번에 보니까 저 동유럽 쪽에도 전쟁 물자 만드는 데는 팔자 고치고, 우리나라 하나 삼성 같은 데 산업 하는 데는 팔자 고치거든. 전쟁은 막 일단 막 빚을 내든지 뭐 내든지 막 무조건 막 찍어내야 되니까, 그 막 찍어내는 기술이 최고 강한 데가 중국, 두 번째가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탱크 하루에 100열대, 탱크 물량전에서 안 돼. 요번에 뭐 탱크 무슨 저쪽에 우크라이나에 독일에서 탱크 공장 만들어 가지고 연간 3,000대 만드는 탱크 공장 만든다고 했는데, 뭐 만들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뭐 만들다 폭격당해 볼 수도 있어요. 모르지만은, 그래봤자 러시아에는 하루에 100대씩 탱크로 찍어내면 1년에 얼마야? 100대 100일이면은 10,000대제. 1년에 36,000대 찍어낸다는 결론인데, 그거보다 더 찍어낼 수 있는 역량을 중국이 가지고 있거든. 이 로지스틱스 전쟁에서 이게 지금 자유진영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잘못된 평화. 그걸 뭐 백색 평화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아까 스캇 리인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참패 막 이렇게 하는데, 스캇 리 선생이 하는데, 사실 평화주의가 옳지요. 전쟁 무기를 성경 구절처럼 완전히 농기구로 만드는 것이 사실 옳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이번에 EU나 나토 쪽 소위 자유진영에서 무기 하나도 안 만들고 하다가 러시아한테 시급당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돼. 전쟁에 대비하지 않았다가 유럽 비무장화의 주범 나토, 서구 백색 제국주의 때문에 무슨 침몰 중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비관적을 하는데, 또 평화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 무기를 안 만드는 이 나토나 EU가 옳았거든. 불행하게도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니까 중국, 러시아가 등장하고, 불행하게도 자유진영은 이제 이번 전쟁은 깨끗이 지는 거예요. 그걸 희망사항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기 때문에 우리 자유진영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까지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번에 물자전에서 밀려가지고 러시아는 뭐 허허 웃으면서 프리고진과 푸틴이 완전히 반란하는 쇼까지 벌이면서 전쟁에 이긴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옛날에 이문영이라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서울대학교 평화연구소에서 있는 연구소에 있는,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전문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 모인데, 이 사람이 계속 지금 맨날에 칭찬을 많이 했거든. 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전공자도 있구나 하면서 내가 칭찬해 줬는데, 내가 오늘 들어가 봤어요. 프리고진 무장 반란, 푸틴은 몰락하고 있나?
2부 프리고진 쿠데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 이게 지금 2개 있었는데 다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지금 가다 보면은 일부 어디에 이 사람의 삑사리 오류가 나오느냐 하면은, 일부에 보면은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거 찌그러들고 있어요. 43분 43초 무렵인데 푸틴은 왜 프리고진을 봐줬나? 신고에 대하 이문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라고 43분 45초 찍혔는데 43분 40초 정도에 가면은 이 사람이 나와요. 푸틴과 프리고진이 짜고 치는 반란쇼, 짜고 치는 쿠데타 쇼를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 업무론으로 밀어버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공의 한계를 구경하게 되죠. 이 사람 내공이 모자라구나. 스캇 리도 이제 그것은 반란은 반드시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빅살이 났거든. 이제 이게 이제 4일 5일 전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틀 전에 이건 사실이거든. 푸틴 바그너 그룹을 초청해가지고 거기 가서 크레므린에서 완전히 파티를 3시간 동안에, 회의가 아니고 이제 성전 파티를 했거든. 어전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팩트야. 무슨 또 서방 언론에서는 사진도 안 나왔고 뭐도 안 나왔고 계속 쥐트는데, 지금까지 보도 중에는 러시아의 보도는 굉장히 정확했어요.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평소에 정확하게 보도하다가 갑자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크게 한번 쏘겨뿌린 게 뭐냐 하면은 이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거든. 근하게 한번 쇼를 해가지고, 아니 쿠데타 한 사람, 반란 일으킨 사람을 대통령 크레므린에 초청해가 3시간 동안에 회의하고 다 화해를 시켜?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면은 내 쿠데타 실제 있었다고 나도 인정해 줄게. 그게 불가능하거든. 그러면은 그동안에 많은 정보로서 이게 지금 이거 나오고 지금 이거하고 연계된 방송이 지금 여기 이게 프리고진 푸틴은 몰라 하고 있나? 지금 이문영 이게 평화 무슨 연구소 이 사람 3%에 사는데, 이게 이제 삑살이 난 거지. 인간 전반적인 인간 존재, 정치 사회적으로 굴러가는 구조적으로 얼마나 인간이 사회적 게임은 imoral한지,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뼈저리게 박혀있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삑사리가 나버린 거야. 많이 알면 못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근본적인 게임에 대한 원칙이 몰라버리면, 이거 지금 짜고 치는 쇼를 저끼리 싸웠다고 얼마나 오판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어드바이저가 되든 대통령이 되면은 전쟁 말아먹어버리지. 그런데 윤석열이는 저런 개념도 없어. 아무 개념도 없어. 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보니까 개념이 없더라. 그냥 법 조문 읽고 어떻게 범죄자를 만드느냐, 범죄자 안 만드느냐, 그거 개념밖에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훌륭한, 내가 칭찬에 여러 번 해줬는데, 스캇 리정도 선생도 칭찬해줬는데, 결국은 인간 세계의 정보, 역정보 이런 것들을 뒤섞어 가지고 전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이버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 집속탄 쏘잖아. 미국에서 집속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별짓 다 하는데, 별짓 다 할 때에 짜고 치는 고수도, 그거는 착한 거 중에 착한 거지. 처음부터 그거는 짜고 치는 반란 쿠데타 쇼였거든. 탁 보자 말자. 그 쇼인 줄 알아야 대응을 하지. 저거를 진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군사평론가로서 꽝. 거기 따라가면은 이제 최고 뭐 많이 따라가면 스캇 리 선생은 B 플러스를 주지. 반면에 박상호는 이제 A 플러스를 줬어요. 이번에 박상호가 가장 정확하게 마친 내부 평가를 하자면은, 집속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하잖아.
트럼프 대통령도 그 리얼리스틱 지금 쏘면은 미국이 무기가 다 떨어지고 나토가 무기가 없거든. 한국 무기 가져가는 것도 그것도 막 무차별적으로 쏘기만 하지 전쟁을 저쪽에 와그너 그룹이라든지 인디아는 전쟁 베테랑들이고 싸우기 위해서 일당 한 30명하고 주먹으로 싸워도 이길 사람들 전쟁에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평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논문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전쟁을 잘하는 애들이 베테랑들을 모아놓으니까 주먹질 잘하는 사람도 1대 10 정도로 아스팔트에서 붙는 것도 1대 45 정도 내기겠잖아. 그 편안하게 이긴 사람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전쟁이라면은 뭐 범죄자들 끌고 모아놨으니까 잘하는 사람들 끌고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모아놨는데 그거 다 푸틴은 무슨 범죄자인 것만 보고 어디 뭐 식품 가게 아저씨로만 보고 뭐 캐터링 하는 사람만 보고 뭐 온갖 거짓말 하지만은 푸틴의 왼팔이라니까. 오른팔은 정규군, 박은혜군은 왼팔인데 왼팔이 반란을 일으키면 1000km를 달려오는데 가만히 내비두나. 그거 보고 영국이라고 판단 못할 정도 되면은 그대로 아웃이지. 트럼프 대통령도 집속탄 반대예요. 트럼프 condemns Biden sending cluster bombs to 우크라이나 반대예요. 그 전쟁할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이 집속탄 보낸 거, 러시아도 집속탄 비스무리한 건 쓰긴 썼는 모양인데 보내는 거, 전쟁 범죄자가 바이든이 되는 거라. 영국은 전쟁을 좋아하니까 그거를 인정하잖아. 어쩔 수 없이 안 쓰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영국이 가장 먼저. 영국, 미국은 그 전쟁 타고 태어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근데 그런 리얼리스틱한 측면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나토 많이 확보해라, 나토 빨리 정비를 투입해라, 아니면은 미군을 강화해가지고 미군이 싸우게 돈 내놓던지.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들 저 있잖아, 민주파리 있잖아, 저거 인민민주화 해가지고 지금 예순 반란을 지금 국가 유광장을 만든 그 놈들이 트럼프가 리얼리스틱하거든. 현실적이고 그러면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거든. 이게 미국이 그런 제조업을 따살리. 바이든 이제 뒤따라가니까 마음이 없는데 어떤 정책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어떤 정책이 이승만이나 어떤 정책이 전두환처럼 자기에게 기회가 줄 때에 자기 신념으로 밀고 갈 각오가 돼 있어야 정책이 꽃이 피지. 아니 어느 날 뭐 저녁에 술 마실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야 박정희 흉내 좀 내고 뭐 이승만 흉내 좀 내고 아니 뭐 전두환 흉내 내가 민노총 때려잡고 되나? 그게 되나? 그런 기회가 하늘이 줄 때 준비가 바짝 돼 있어야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느 날 윤석열이 전쟁 불러올까 겁난다니까. 군대도 안 간, 부동시 군대도 안 간 게 박주신이 어디 군대 안 갔다고 신지금 다시 받는다는데,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천 만약에 한다면은, 내가 여러분 추천한다면은 박상무의 문명 개화는 5분짜리니까 4분 5분짜리니까 그거 여러분 보시면은 단편적으로 많이 그 젤렌스키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토가 기분 나빠가지고 옛날에 그 바이든이 윤석열 패싱하고 그 뒤에 사람하고 악수했다고 시끄러웠잖아. 바이든 패싱하고 다른 지도자하고 악수한다고 미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딴지 걸고 이러는데, 뭐 그건 서 있는 위치가 그래 되니까 그래 됐겠지만은, 어쨌든 이 바이든 이거 누구야, 젤렌스키는 스캇 리리 선생처럼 거기 완전 뭐 상가집 개처럼 취급당했다. 그건 틀렸고, 일단 지금은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것은 패전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패전 국가를 안고 러시아하고 싸우면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나토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토에 빨리 가입될 수 있는 조치는 하겠다라고 공포탄은 써놨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주지 않아가지고 젤렌스키가 징징대고 있는 편인데, 요번에 스웨덴은 쑥 들어왔잖아. 그게 터키 대통령이 배반 때렸냐 안 때렸냐, 터키도 자기들 계산해야지.
터키가 그래가지고 내가 터키 대통령이라도 러시아보다는 이 EU나 나토에 내가 붙을 수 있다고 봐. 그건 뭐 약간 그 박상호나 혹은 스캇 리 같은 사람들이 약간 친러시아적이라서 그런지 뭔지 그건 모르지만은 배반했다고. 나도 배반했다는 기사 올리긴 했지만은 그거는 뭐 그 배반할 권리가 있는 그 배반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도 그게 추상적이지만은 나토에 들어오도록 추상적 총론적인 길은 확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강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상가집 개취급 받은 건 아니고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아니하고 우크라이나는 이번 중계 대공세 때 뭔가 보여줘야 됐었는데 뭔가 보여줬는데 아작이 나버려가지고 아까처럼. 그래서 저 정도로 방어 능력이 없는 걸 함부로 끌어안았다가는 어정쩡한 상태로 내비둬야지. 버퍼 존이라고 그러거든. 버퍼 존. 이게 일본이 우리를 버퍼 존으로 사용했잖아요. 이게 거대한 세력들이 충돌할 때는 중간에 완충지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완충지대. 그래서 나토에 들어가기 힘들고 어정쩡한 상황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젤렌스키는 막 가입시켜달라고, 가입시키면 전쟁은 자기들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토가 해야 되니까 막 징징대는데 볼거리 좀 흉하지요. 금방 싫었기도 하고. 그래가 왜 막 가입 안 시키냐니까 미국에서 언론들도 이제 막 전쟁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많은 물자와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고 그 러시아의 게릴라 부대한테 깨진다 이러면서 이 전쟁 관련 미국의 기관들이나 혹은 연구소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언론도 보면은 젤렌스키를 전쟁 못하고 쇼만 하고 깝죽대고 돌아다니는 걸 한다고 싫어하거든. 그래도 뭐 워낙 백이 든든하니까 무슨 백인지 알지만은 거기까지 들어가면 업무론이기 때문에 안 하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방송을 보려면은 내 공고, 여러분 짧은 방송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하는 당분간 박상호의 문명 개화 보면은 가장 정확한 것 같고, 박상호의 문명 개화가 가장 정확한 것 같고, 보면은 가장 그 다음에 스캇 리의 인간과 자유, 거기도 상당히 무슨 뭐 연합뉴스나 SBS나 MBC나 KBS나 YTN 이런 것보다는 훨씬 정확하고, 가장 정확한 것은 이제 박상호의 문명 개화가 이번에는 정확했어요. 지난번에 중국 삼엽댐인가 그건 완전히 삑사리 한번 났는데 업무론이라는 건 삑사리가 가끔 날 수가 있어. 스캇 리 지금까지로 봐서는 이 프리고진과 푸틴을 짜고 친 반란극이었거든. 그래서 그거 이제 잘 얘기하지 않지, 피하고 하는데, 아직 이문영 선생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아직도 보면은 이제 주로 빠지고 하는데, 정화하는데, 너무 완전히 러시아가 완전히 너무 기고만장할 적으로 이긴 것 하지만은 그건 그렇진 않아요. 지금 전쟁 소강 상태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하는 그 나토나 EU 쪽은 이쪽에 기본적으로 그 영향이 있는 나라고, 지금 단결해서 안 달려들어서 그렇지 진짜 위협을 달려들면 인구도 좀 되고, 그리고 이 자유나 민주에 대한 가치도 미리 구현을 해봤기 때문에, 물론 전쟁도 식민지도 침략도 많이 해봤지만은 이쪽이 이제 진짜 정신을 차리고 대항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는 나토 쪽에 EU 쪽에 붙는 것이 이기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을 보고 뭐 완전히 이 우크라이나가 전투에서 패전했다고 해가지고 버림받았다는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쓸 형편은 아니에요. 나토가 늦게 움직이지만은, 말이 많고 늦게 움직이지만은, 그리고 당장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능력도 미국도 없고 없어. 한국이 그나마 중국에 가까울, 러시아 정도 가까울 수 있는 이 병참물자 로지스틱스를 공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부르는 거예요. 이제 창원 같은데 중공업
그거 다 해놨는 거, 그런 사람들, 윤석열이가 다 산업 애국전에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 이 나라가 되겠어? 윤석열이가 지금 끄떡거리고 돌아다니는 거는 감옥에 집어넣었던 삼성 지금 대포 만들고, 하나 화약 만들고, 무기 만드는 거, 그 정치인들, 민주화 정치인 놈들이 하나 그 김성애도 감옥 집어, 이놈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깽판 지었는 거, 이것들이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깽판 지었다는 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산업 전사들, 기업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민주화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리적이고 대한민국의 국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 국가의 위상 다 지키는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애국 세력이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보일 거야.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저런 신인균이처럼 뭐 완전히 저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지 않지. 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평론이 삑살이 나는가? 그것도 산업화라든지 우리나라의 건설 건국 세력이 위대했다는 것에 대한 깊은 호평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신인규도 더불어민주당이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생각이 망상적이고 전쟁을 망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문재인처럼 평화 자꾸 떠들면 되나? 평화 떠들려면 압도적인 무기를 뒤에서 군사 무기를 만들어라 그래놓고 떠들어야지. 나토는 트럼프 대통령 말 안 믿고 평화가 계속 미국이 지켜주나? 미군은 가면 러시아군한테 박살날 수도 있는데 가나? 체면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 뻔히 뜨고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의 이름으로 패전해버렸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가능하면은 나 이문영 교수 좀 요번에 잘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삑살이야. 제목부터 시작하고 들어보니까 역시 푸틴의 굉장히 리얼리스트한 냉혈동물과 같은 현실주의. 그 이제 박정희 정신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 박정희 휘호, 총화 단결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푸틴이 공산주의에서 덜 벗어나고 일당 독재에 덜 벗어났다 손 치더라도 푸틴은 시진핑처럼 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맨바닥에 던져놔도 기본적인 의지나 신념은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근대하고 정신없는 쇼하는 젤렌스키 쇼하고 돌아다니는 거, 윤석열 쇼하는 거, 난 전쟁부터가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전쟁은 리얼리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3프로 TV 이런 데도 이번 삑사리가 나버렸어. 3프로 TV 너무 경제 극이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거든만. 이문영 씨도 삑사리가 나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그쪽이 좋지 않는가. 이게 지금 삑사리가 나는 거라. 푸틴이 몰라하고 있나. 프리고진 무장 반란. 프리고진 쿠데타 러우전의 어떤 영향, 이 제목 자체가 들어가봐도 방향이 좀 틀리는 초점에 안 맞는 평론이 되어버리고 박상우의 문명개화를 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하는 추천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